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농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농지법의 제촌작용 내지는 영농고리와 세법에서 말하는 제촌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거를 반드시 좀 구별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 아래서 말씀드리면 제촌작용 또는 소득 3,7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세금하고만 관련이 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바꿔서 농지 투자를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고요. 지난 월요일에 농지법의 영농거리 작용과 세법의 제촌작용은 엄연히 다르다 하는 글로다가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 투자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 제촌과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농지법과 세법에서 정한 규정이 다른데 모든 분들이 세법에서 정한 규정이 농지법에도 적용되는 줄 알고 있거나 또는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거나 이거를 막 혼동해서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구분해 내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농지법에서는 제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에서만 제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자면 제촌에 대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촌이라고서 나와 있는데 농지소재지 거주 그랬는데 농지소재지의 시군구 같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을 뽑는 그런 구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 부천시, 수원시 모양 이런 데 있는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또는 농지 소재지하고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제촌이라 이렇게 농지법에서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강남구거든요. 요게 요 빨간색이 강남구인데 내가 강남구 거주자라면 이 강남구에 거주하여야 되고 또 강남구 거주자라면 이 옆에 있는 서초구라든지 요 성남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성동구죠. 성동구라든지 또 이쪽이 어디에 자양동에 있는 이쪽에 있는다든지 제가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경계를 맞닿아 있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게 두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 30km는 이렇게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일부, 의정부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다, 광주시 일부, 여기 양평군 일부도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30km 내에 들어오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강남에 사시는 분이 요게 강남역인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 양평에 양수리 있는 여기 농지를 사도 이게 30km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촌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에 안 잡혀 있어도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농지법에서는 또 살펴보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서 영농 거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영농 거리에 대한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법 내용에는 없습니다. 또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심사 기준에서 담당자들이 심사 기준에서 통작하는 거리 또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있었던 그 농지법에서 했던 통작거리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도보로 다니면서 인력으로 짓던 시대인 80년대 이전에 80년대 중반까지는 농지법에서도 8km라는 그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8km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길로 가장 최단 거리 8km예요. 이때 당시의 거리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는 20km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km는 이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농기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로 20m, 최단 거리인 20km 이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됐었고 이제 그 후에 30km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30km라는 것이 나오면서는 뭐가 있냐면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30km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30km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농지법에서는 지금도 이 영농거리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재배하는 작목에 따라서 그 농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재배가 가능한지 정말 영농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작거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은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벼농사나 채소농사를 30km, 50km 그것도 면적이 10,000평, 20,000평, 30,000평이라면 충분히 다니면서 해도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30km밖에 50km밖에 있는 농지를 벼농사를 한 300여 평, 1000제곱미터 정도를 짓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러면 또 채소 농사를 그렇게 짓기 위해서 다닌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경우에 농취증을 발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일부 담당자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또 다른 면으로는 과수나 다년생 작물을 심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거의 거리 제한이 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기 어디예요? 광양에다가 갔다가 매실나무를 1000제곱미터를 심었다. 그리고 작용을 한다. 이럴 적에 매실 농사라 그러면 뭐 아주 자주 안 가도 비료 주고 풀 깎아주고 뭐 또 그 관리하는 거 또 전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서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 요새는 4도 3농인이 5도 2농인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농사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작물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세부적인 규정은 농지법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제촌이라는 어떤 틀에 맞는 그런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이나 이 세법이나 똑같이 이 시행령이나 농지법이나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된다. 세법에서도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법이나 농지법이나 작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은 자기 농지를 자기가 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통작거리, 영농거리 또는 제촌에 대한 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사만 짓고 있으면 농업인이 되고 처벌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것을 할 때에만 사업용 토지를 인정하라고 양도세도 감면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분리를 좀 해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이러한 처벌 조항들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세금만 좀 강제하는 것 또는 세금을 조금 고유세율로 물리는 것 이런 것뿐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지법에서는 어디에 살든 소유자가 농사만 지으면 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근처인 제천 지역에 살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세나 증여세나 상속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이걸 할 때 작용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 부부 간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남편이 농사를 지러 다니는데 내가 같이 다니면서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농사 지러 가는데 우리 남편도 같이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법의 처벌도 안 받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가까운 제천 지역 농지를 사서 무조건 작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도 물론 저촉을 안 받고 세법에서도 우리는 이익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자금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돈 된다는 곳, 개발한다는 곳, 대박 난다는 곳, 향후 발전해 난다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들이 실제는 아니에요. 돈이 되는 땅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대도시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촌 작용하는 경우, 제촌 안 하는 경우, 자 3억을 투자해서 10년에 10억에 매도를 한다면 실제 회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촌 작용한 경우에는 세금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10년이니까 했을 테니까 1억 원 감면받는다라면 약 2억 2천만 원만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 8억 8천만 원 정도 회수를 하게 되죠. 원금 포함해서 그럼 293% 되니까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건데 비해서 제촌 작용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로서 금년도 같으면 약 4억 1,700만 원의 세금이 되고 그래서 5억 8,300만 원 정도로 한 194%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지금 세법을 개정한다고 의원 발의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내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부터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6억 4,1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에 쥐는 돈이 3억 5,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19%예요. 10년 동안 결국 보면 19%밖에 얻지 못합니다. 10년 동안에. 나는 엄청 남은 것 같죠? 엄청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거 계산을 조금 잘못했네요.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똑같은 비교를 한 것이니까 실제 이렇게 한 것, 제촌작용과 제촌작용이 아닌 것, 이것을 한번 이거 양도 차익을 10억으로 봤는데 10억에 매도한다면 그러니까
10억에 매도한다면 그랬는데 양도차익을 10억으로 보고 계산을 했네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똑같이 비교를 했으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보시고 왜 이것이 제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곽 지역에서 한 서너 배 남는 것보다 내 제천 지역에서 한 2배 정도 남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내가 갖는 것이 더 많다. 희소하는 게 많다. 그렇다면 굳이 너무 먼데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데다 갖다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사는 주변에서 하시는 거를 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까지 오른 그 2011년 현재로 대도시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할때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집값은 거의 그 자리에 있거나 조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토지는 거의 모두가 3,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은 지방에서는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예, 요건 최근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발 등에서 붐이 일었던 곳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그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아파트는 뭐 그동안에 4배가 올랐다, 5배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땅은 10배가 올랐다, 20배가 올랐다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은 예, 지난주 토요일에 1,000원을 가지고 59억짜리 대박 난 거, 주택복권이라 그랬네. 로또에 당첨된 분이 4분이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특수한 경우로 자꾸 비교하진 말자. 제가 얘기한 건 일반적인 거를 비교를 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한 경우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지법에서 제청과 작용은 세법에서 제청 작용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작용만 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제청과 작용을 해야만 절세를 할 수가 있다. 혹시 소득이 3,700만 원 말이 나오면 이 역시 세법에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즉 농업인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내가 사는 곳 주변에다 특히 대도시나 도시 주변에다만 주변에서 하는 것이 돈이 된다. 그래서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절세도 신경을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내 것이니까 내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곳에다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냐? 제촌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대부분은 대도시나 도시에 사실 때니까 그런 주변에서 찾아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 또 하나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농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제촌이나 영농거리는 농작물에 따라서 약간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규정이 없다. 처벌 조항도 없다. 예, 작용에 대한 것은 작용을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제촌과 작용이라는 걸 해야지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분리해서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농지법과 농지 투자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농지 투자로 돈들 버시고 부자 되는 길 함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오케이 윤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